빌려줄까? 뭐라고 하셨어요? 아니 지나가는데 왜 욕하세요? 내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잖아요.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때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. 가까이 가자마자 갑자기 엎드려서 강목을 집어들고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. 그래서 어차피 징역 갈 거 죽여버려야겠다고 하면서 강목으로 이제 계속 때리다가 강목이 부러지니까 바로 제 옆에서 셀파이프를 주셔서 어떻게 도망갈 겨를이 없더라고요. 강목에 쇠파이프요? 전직이 뭐예요, 저 양반? 네, 그 전직 경찰이었던 분이에요. 도대체 경찰이었던 분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피해자분이 이어폰을 끄고 이제 개랑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대요. 근데 이제 이어폰을 꽂으니까 맨 처음엔 안 들렸는데 딱 보니까 소리를 지르길래 이어폰을 딱 빼니까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왜 내 집 앞에 개를 끌고 가냐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.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 강목을 꺼내서 갑자기 머리를 때리고요. 팔, 다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이 사람 너 죽이고 내가 감옥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. 이어서 쇠파이프를 들고 폭행했습니다. 자, 근데 이 범행 현장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. 그 이웃 남성 목격자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안 죽었네? 자, 이런 얘기를 그 가해자의 육성을 들었다는 거죠. 피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. 제발 쓰러져 있는 그 때린 사람이 웃으면서 아직도 안 죽었네 이러면서 웃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때 그 지나가는 그 목격자분이 없었으면 그냥 맞아 죽었겠구나. 거기가 CCTV도 없고 그냥 죽었겠구나 이 생각이 경찰 진술하면서 어디를 많이 맞으셨어요 하는데 머리를 많이 맞았어요라고 하는데 그때 딱 순간 들더라고요. 박 변호사님, 예. 저 가해자가 저 쓰러진 여성을 보고 웃으면서 아직도 안 죽었네 이랬다는 거예요. 전직 경찰이. 전직 경찰인 이 가해자가 이웃 남성이잖아요. 충격적인데 사실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다가 쇠파이프로 때리진 않고 강목으로 때렸다고 합니다. 지금 보면 사진 보면 강목 부러진 거 옆에 보이죠? 아, 그러네요. 앞에 있습니다. 그리고 피해자는 쓰러져 있습니다. 그런데 봤던 주민의 얘기에 따르면 아이고야 아직도 안 죽었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. 이 가해자가 또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도중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경찰이 도착했고 나중에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. 박 교수님 이 뭐예요 도대체? 상처난 거 좀 봐. 네, 전치구주입니다. 전치구주. 뭐 대단한 싸움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개를 데리고 집 앞을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싸움이 난 건데 전치구주가 될 정도로 이 여성을 때린 거예요. 근데 뭐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전조 증상이 좀 있기는 했다라고 합니다. 예전에도 그 집 앞으로 개를 데리고 지나가면은 화를 내고는 해서 아니 그 집안 안에다가 우리 개가 무슨 용변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밖에는 국가 땅이니까 국가 땅에 아이가 좀 뭐 용변을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쪽에서 너무 싫어하니까 피해 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집을 꽝꽝꽝꽝 두들기면서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망치를 들고 한번 온 적이 있대요. 그때 무서워서 대꾸도 안 했는데 그 후에는 서로 피해 다녔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지만 뭐 서로 그냥 말없이 지나가게 돼서 이날도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폭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 전직 경찰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그 동네에서 힘 좀 꽤나 쓰는 사람이라면서요? 맞습니다. 전직 경찰이 가해자인데 가족들도 뭔가 한가닥 하는 걸로 피해자는 좀 알고 있고요. 그런 부분을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가해자가 전직 경찰인데 이 가해자의 아내는 전직 전직 시의원이라고 하고요. 또 처남 같은 경우는 현직입니다. 도의원.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저 동네에서는 셉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가락하는 집안을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손방망이 처벌 받는 거 아니냐 우려하고 있는데 특수폭행으로 입건이 되기는 했는데 문제는 가해자한테 연락 온 적은 없고요. 가해자 아내 정도 죄송하다는 문자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. 자, 그 사건 발생 다음 날 이 내용을 맨 처음 보도했던 그 아주경제 신문의 그 기자가 그 기사를 출고한 지 3시간 지났을 무렵 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겁니다. 자, 그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. 우리 기자님 되신가요? 네네네.
뭐 기사를 내리든 어떤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. 그럼 우리 데스크하고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? 그러면 전화번호 드릴게. 김 기자가 솔직히 김 기자가 책임지고 해야지 우리가 이게 데스크를 전해서 무시해요. 그 책임을 당신이 져야지 못한 이유가 뭐야. 나도 언론사에서 몇십 년을 근무했는데 지금 뭐 그것이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네. 이 양반은 나도 중앙에서 언론사에서 지금 몇십 년 근무를 했어. 언론사에 나도 몇십 년을 근무했다고. 그게 어르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. 사촌인지 어쩌니. 그러니까 그렇게. 이 양반아 당신이 지금 뭐 누구나 타이란 말이야 지금. 네? 빨리 저 당신 손에서 안 내리면은 어떤 이게 당신이 쓴 것은 사실이니까. 그러니까 가족 누구시냐고요. 당신이 양반을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. 그럼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, 그러면. 자, 이게 약간 분위기가 자기가 옛날에 기자 생활 오래 했다. 약간 느그서장 남천동 살자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요. 자, 저 통화 녹취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가해자 가족이라는 왕년에 날렸던 기자가 전화를 걸어서 야, 기사 내려. 그 데스크랑 상의하십시오. 번호 알려드릴게요. 아이 그 데스크 필요 없고 네가 내려 네가 쓴 기사니까 뭐 이런 얘기죠. 네, 맞습니다. 한 여성에게 전화가 왔는데요. 가해자 부인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해당 기사의 이 가해 남성은 전 목포시 의원 남편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. 이 가해자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. 이 가해자 부인은 기자에게 왜 내 이름이 기사에 나간 거냐 가만히 안 있겠다며 항의를 했고요. 그러다가 누군가를 바꿔줬는데 이 남성이었습니다. 이 남성은 알만한 분이 이름까지 썼냐며 따졌다고 하는데요. 기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가족이라고 하면서 기사 내려라. 나는 언론사 수십 년 다닌 기자다. 빨리 당신 선에서 내리지 않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따졌다고 합니다. 이 통화에서 가해자의 아내를 사촌 누님이란 걸로 한 걸로 봐서 이 가해자 부인의 사촌 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아주경제 기자는 가해자의 아내가 전직이기는 하지만 공인이라고 봤고 이 가해자의 처남도 전남도 의원이어서 공개가 안 되면 사건이 묻힐 거라고 판단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름을 공개해야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. 이 기자는 항의 전화를 받고 가해자의 아내 이름은 지우고 가해 남성 전 목포시 의원 전모 씨 남편 이렇게 수정했다고 합니다. 자, 기자는 말이죠. 왜 내 이름 석자가 기사에 들어가 있냐라는 이 가해자 전직 경찰의 아내의 항의까지는 뭐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뭐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나도 가족이야 하면서 수십 년간 언론에 몸담았다는 그 기자를 본인을 기자라고 얘기한 그 사람의 항의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지금 아주경제 기자님도 나도 기자 그리고 저 사람도 본인이 기자라고 하니 이 지역 뭐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. 그래서 주변 인맥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수소문을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경찰이네. 자,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주경제 기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이 사람 언론 30년 했어 누굴까? 목포에서 좀 오래 했던 기자들한테 이 목소리를 들어보시죠. 그러니까 그 기자분 두 분이 목포서에 있는 팀장이다 그랬어. 그래서 목포 경찰서를 그날 서장실로 가서 서장님한테 내가 그 녹취해놓은 서장님한테 치셨구나. 네, 거기 서장실 안에서 들었어요. 그리고 한 10초나 20초도 안 들었어. 그냥 끄십시오. 그러더라고. 자, 아까 나도 기자 생활 오래 했어. 예. 누구 국장 마시노. 남천동 살지 예. 야, 이 양반이 알고 봤더니 현직 경찰. 자, 이게 문제입니다. 아주경제 기자 입장에서 본인이 오랫동안 한 기자라 그러면 지역에서 아마 아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걸어 목소리 또 기자들은 다 녹음을 하거든요. 이 목소리 혹시 알겠냐는데 듣는 기자들마다 이 사람 경찰이야. 목포경찰서 땡땡땡 계장이다. 이 사람 원래 홍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 목소리가 익숙하고요. 그런 얘기를 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 또 뭐 녹음을 들고 경찰들은 확인하니까 듣자마자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해요. 이 사람 경찰인데 결국은 지난 14일 날 경찰서 목포경찰서 서장실에 찾아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 목소리 한번 서장님 들어보세요라니까 서장이 한 10초, 20초 듣다가 끄세요. 왜요? 아마 맞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. 이따 연락 드릴게요라고 하고 그 이후에 경찰이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. 좀 만나자.
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지난 월요일에 그 두 사람이 만났대요. 아주경제 기자분은 아이 가해자 가족이라고 그러더니 왜 현직 경찰인 거 기자라고 사칭해가지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기사를 내리니 말하니 많이 그런 얘기 왜 한 거예요? 막 이렇게 따지셨겠죠? 자, 30분간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주제 넘게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 나하고 나랑 같이 풍력감에 부른 거 얘기고 또 그 양반이 다른 데서 몰라도 어디 있지 그 산사람이 남자거든요. 그래서 후배 입장에서 딱 그 양반이 어떤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는 타입인데요. 그날 내가 갖다 주라 이래갖고 이제 좀 나도 모르게 좀 목을 좀 뺐거든요. 그 양반이 와서 그 최면실에 하다 보다 좀 목을 좀 뺐고 왔어요. 맞아요. 중요한 건 빅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여자가 평상시 동네에서 막 소문이 좀 많이 나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과거 한솥밥 먹던 형님이 연결된 일이라서 본인이 이렇게 등판을 했다 뭐 이건가 봐요. 네, 뭐 이제 뭐 마음은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 강력팀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 가해자였던 전직 경찰이 팀장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 현직 경찰이 어디선가 듣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해서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나는 자리에 가해자도 있고 가해자의 부인도 있고 그 처남도 나왔는데 그 처남은 전남도 의원이래요.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가해자 부인이 이 기자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체면 치레를 하고 싶고 나도 뭔가를 돕고 싶은 마음에 순간 받아들여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래요. 근데 본인이 경찰이라고 안 밝힌 것은 내가 경찰이라고 하면 외압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경찰 신분으로 언론사와 통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아까 듣다시피 그 여자가 뭐 평상시 동네에서 소문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 차가 아니냐. 피해자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? 네, 피해자를 아이고. 그렇게 얘기한 거죠. 그러면 그런 얘기도 상당히 적합지가 그럼요. 않았다라고 합니다. 자, 그 지금 현재 피해자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는데 얼마 전 그 가해자 부부 집으로 찾아왔다고요? 맞습니다.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보자,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가해자 부부가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. 일단 사과를 했답니다. 잘못했다, 죄송하다.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하잖아. 왜 그렇게 폭행을 했느냐, 뭐냐, 왜 그렇게 했냐. 다음엔 나와서도 좀 이런 게 걱정될 수 있잖아요.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해자 말이 좀 충격적입니다. 죽을 죄를 지었긴 졌는데 뭔가 내가 마가 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. 제정신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아이고,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아니, 강목으로 사람을 그렇게 패놓고요. 그러니까요. 저렇게 가하게 폭행을 가했는데 마가 낀 것 같다, 제정신 아닌 것 같다,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황당할 뿐이고 결국 이 얘기 듣고 합의는 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기자를 사칭했던 목포 경찰서 이 경찰분이 방송 직전까지도 저희 이제 제작진에게 계속 뭐 전화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고 뭐 아무튼 좀 정말 죄송하다 이런 뜻을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.